자, 이제 또 그 다음을 진행합니다. 이제 조정 후 세기 끝났으면 여기서 종결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 번 더 접어야 돼요. 뭐가 두 가지가 있느냐? 혹시나 이 사람이 세액 공제 대상인가? 혹시 세액 공제액이 있다면 공제세액을 빼줘야 됩니다. 그 세액 공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납부할 세액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액 공제 제도는 종합합산 대상은 세액 공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도 세액 공제 자체가 없어요.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주택은 세액 공제 제도가 있어요. 주택만 있어요. 주택. 이 주택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무엇을 어떤 대상을 가지고 세액 공제를 해줄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셔야 됩니다. 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은 첫째가 1세대 1주택자는 그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3억을 추가 공제받은 그자 있죠. 그런 사람은 그 1주택만 갖고 있었으니까 이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세액 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인데 집에 한 채밖에 없고 혼자 소유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 나이가. 그래서 나이에 따른 연령 공제 해줘요. 연령 공제는 60세면 10%, 65세 이상이면 20%,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면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연령에 따른 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기간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옛날부터 이사 갈 돈이 없어서 그냥 그 집에 계속 눌러 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산전수전 공중전 거치다 보니까 지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만약에 급등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보유기간 공제해주자. 보유기간. 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당신이 이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이 집을 5년 이상 살거나 보유했다면 첫째가 20%를 빼주고 10년 이상이면 40% 빼줄게.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50%를 빼줄게. 세금에서 이렇게 제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세금에서. 그러면 또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연령 공제나 보유기간 공제가 모두 해당이 된다면은 최대 얼마까지? 80까지 할 수 있는데 80을 빼버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제에 제한을 두자. 그래서 두 공제 합계에는 최대 얼마를 한도로 70%를 한도로 해주겠다. 그럼 이제 세액 공제 한번 해볼게요. 1세대 1주택자라 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이고 조정 후 세금이 40만 원이 나왔는데 이 40만 원에 대해서 두 공제가 모두 해당이 된대. 알고 봤더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연령이 바로 뭐냐? 70세고 그 다음에 요 집을 13년째 갖고 있는 거예요. 13년째.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70세면 일단 연령공제 최대치 얼마? 30. 됐죠? 보유기간 공제는 15년은 넘지 않았으니까 40 맞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 70% 공제할 수 있다고. 맥심까지 가네. 그러면 요 40만 원에서 몇 프로 계산해 주면 70%, 4, 7이 28, 28만 원을 빼주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40에서 28만 원을 빼니까 공제 후 세금이 얼마 남어? 12만 원, 12만 원 남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리 비싼 집도 최대 몇 프로까지 세금을 빼주니까 70%를 세금에서 제거해 주니까 별로 크게 부담 안 갑니다. 두 채 가졌을 때가 문제가 되지. 이런 것도 없고 3억도 안 빼주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하나 가진 사람은 죄가 없고
두 채부터는 뭐예요? 예, 세금에 대한 징벌이 간다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징벌. 그럼 그렇게 두 채 가진 사람은 징벌을 하면 없는 사람은 보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받아다가 또 개별적인 보조금을 줄 수가 없으니 세금으로 알아서 쓰겠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세액 공제한 다음에 공제 후 세금이 나온 거예요. 얘는 공제할 거 없이 그냥 후 세금 나온 거고, 주택이라면 이렇게 공제 후 세금이 나온 것이지요. 이제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될 텐데 납부 이 12만 원을 다 내야 되느냐, 아니면 이 금액을 전부 다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종부세에서 뭐가 있냐면은 한도 제도가 있어요. 한도. 부담의 한도가 있다고요. 네, 머리 아파요? 네, 지금 이것 가지고 머리 아프면 어떡하시게요? 지금은 아프다는 것은 깨어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가 아파야 낫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공부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 느낌이 괜찮네요. 많이 아프세요? 골치 아파 안 아파요? 아파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한도 제도가 있다. 재산세에서 배운 바가 있어요. 작년에 냈던 재산세, 올해 재산세는 150을 넘지 마라. 다시 한번 주택은 뭐예요? 50, 30%를 넘지 마라. 150, 105, 110, 130 있었죠. 이와 같이 종부세도 작년 종부세와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보유 과세에 대한 바로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 그럼 얼마를 한도로 하느냐? 이 한도 자체가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다 똑같아요. 작년도에 부과됐던 보유과세 총액의 150%를 넘지 마라. 150은 넘지 마라. 그러면 바로 종합이든 별도이든 주택이든 다 기본이 150이에요. 기본이 15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택에서 차이가 나요. 주택도 150이 맞아요. 기본이. 근데 주택 중에서도 또 주택은 이 한도 제도를 총세액을 기준으로 150이 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주택은 뭐가 있냐면 요런 사람들은 한도 제도를 더 올려버렸어요. 뭘 올렸느냐? 150으로 하되 조정지역 안에 두 채 가진 자는 그냥 전국 두 채는 그냥 150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조정지역 안에 두 채 가진 사람은 아까 세율도 얘보다는 좀 높이 갔죠. 그 대신에 얘도 한도도 더 잡겠다. 그럼 조정지역 안의 주택은 두 채 가진 사람은 총 세액의 200%를 한도로 하고 200%. 그 다음에 세 채 이상 가진 사람, 세 채 이상 3주택 이상이면 얘는 아주 큰 죄다. 총 세액이 얼마? 300%를 한도로 하겠다. 그래서 주택은 150이 기본인데 특별한 경우는 얼마 200과 300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면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근데 이상하게 종 150이라고 썼습니까? 제가 총 150이라고 썼습니까? 그러면 종부세의 150, 종부세 150이 아니라 총이라고 말을 썼죠. 총이라고 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주택이 1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생각해봐요. 10억짜리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일단은 10억 가지고 무슨 세 내놓고? 재산세. 9억 초과는 종부세 들어가죠. 그럼 납세 문제가 입장에서는 재산세는 지방세다, 종부세는 국세다 이런 걸 구분해 안 해? 안 하지. 어차피 나오는 세금이니까. 그럼 결국은 종부세 낼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봐라 이거 재산세 걷어갔지? 또 많이 갔다 그래서 무슨 세? 종부세 또 걷어가지? 그럼 내가 이 주택에 대해서 전체 세금 얼마나 했지 올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총 평균 가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총세액을 기준으로 비중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세액이란 재산세 플러스 무슨 세 합친 거? 종부세 합친 것을 총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택 1세대 1주택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를 비교 한번 해보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또 그냥 비교하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을까 쓸데없이 연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할 때 약간 멘붕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구했지? 얘가 어떻게 45만 원 나오지? 이건 구하는 거 아니요. 또 이것도 195만 원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도 여러분 수험생이 구하는 거 아니라고.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게 나온다면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 40만 원 나올 때 이거 아까 했던 거 문제 준다니까 갑은 공시가격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10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얼마고 45만 원이다. 자료 준다니까. 그리고 이 재산세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이 얼마이고 200. 그 다음에 종부세 기준금액까지 계산한 재산세가 얼마라면 195만 원이라면 조정 후 종부세 얼마냐? 쉬워 안 쉬워요? 그렇게 출제된다는 논리를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거 연구하지 마. 150 근거를 대주세요. 나도 몰라. 그냥 썼어. 이상하게 방향을 잡아요. 공부를.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향 그냥 잘 잡으시면 돼요. 첫째, 1세대 1주택자다. 직전 연도하고 올해를 우린 해당 연도라 그래요. 그러면 재산세부터 한번 검토해 볼게요. 올해 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얼마를 이미 걷어갔고 200만 원 걷어갔고 작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종부세를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종부세 받아갈 금액이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니까 얼마 남았어요? 10만 원 남았다. 그러면 요 12만 원을 걷어갈 것이다. 이 종부세. 그럼 이건 다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요 한도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한도. 이 한도는 총세액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무슨 세액이요? 총세액. 이 총세액은 뭐와 뭐를 합친 것이다? 재산세, 종부세 합쳐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작년에 냈던 걸 기준으로 바로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얘는 왜 1주택자니까 150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작년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그냥 써볼게요. 그냥 써볼게요. 내가 작년에 재산세 195만 원 냈대요. 그리고 작년에 종부세요 5만 원 냈다고 치면 합이 얼마? 그럼 작년도 보유과세 총액이 얼마? 200. 그럼 작년에 200이라면 요 200 기준으로 총 올해는 토탈 얼마? 150%니까 금액의 합계는 얼마? 300만 원만 안 넘으면 종부세 걷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 낸 재산세 얼마고? 200. 종부세 낼 것이 10만 합치면 300은 돼야 안 돼. 그럼 올해는 조정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조정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떤 분은 요걸 가지고 해버리면 작년에 5만 원이 올해 12만 원이면 이게 150%니까 올해 7만 5천 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난 여러분 마음 다 알아. 항상 공부는 틀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가봐요. 오른쪽으로. 정상적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전체가 끝난 겁니다. 이제 납세 절차만 진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했던 것을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는데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0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준비만 훌륭하십니다. 거기 하단부에 세율과 세액 세부담의 상황 1 양과로 1번 주택부터 들어갑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은 어떠나요?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2채 이하 가진 사람들은 다음에 세율에 해당되는 5에서 누진이 6개 구간으로 끄트머리 27까지 돼 있죠. 그럼 5에다가 동그라미 27 동그라미 주택은 527한다. 그럼 얼굴에 527 할 때
샵에 가는 게 좋아? 주택에서 하는 게 좋아? 그게 싸게 맥히지. 그 주택에서 오이 칠하라고. 쓸데없이 샵 가지 말고. 주택에서 오이 마사지 할 때 주의할 것은 남편 조심해야 돼요. 집어 먹어버려 그거.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제가 실제 느꼈던 거예요. 몇 개 먹었다고 뒤지게 혼났어요. 먹을 거 아니라는데. 그럼 오이 칠하라.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조정지역 안에 2주택 갖고 있거나, 그냥 2주택이 아니라 무슨 지역? 조정지역. 이 조정지역은 양도세 할 때 배울 거예요. 뭐냐고요? 투기 과열 지역, 주택 투기 지역, 투기 예상 지역들을 말해요. 그럼 이 조정지역 안에 주택이다. 이때 조정지역의 지정 날짜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 날. 근데 재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6월 1일 현재는 우리 동네가 조정지역이었다가 한 9월쯤에 조정지역이 풀렸어. 그럼 올해까지는 조정지역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기준일 현재로 판단하니까. 그럼 대한민국 조정지역 지정 중에서 일산 지역은 조정지역이 특별한 한두 군데라도 다 제외됐죠. 조정지역에서 빠졌다고요. 언제 빠졌냐고요? 며칠 전에 빠졌습니다. 올해 6월 1일 이후에 빠진 거예요. 그럼 올해까지는 조정지역으로 보고 이 종부세로 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납기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왜 조정지역이 아닌데 해가지고 세율이 높았냐 안 나왔냐 그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해야죠. 과세관청에서.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지 뭐. 세금을 내야 어떻게 해보지. 아니면 낸 사람도 생각이 없어 또. 그럼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두 채나 3주택 이상이면 6에서 출발해서 최대 32로 가라. 632로 가겠다는 거야. 632. 잘 사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조정지역 안에 2주택자거나 전국 3채 이상인 사람 좀 잘 사는 집이네. 632로 가니까 632니까 63빌딩 2번 사겠네. 그 다음 밑에 이중과세 조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된 부분 세액을 공제하겠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 소리 아니에요. 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구간에 대한 재산세 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요것을 산출세에서 조정하라. 이제 감 잡으셨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3번에 1세대 1주택 소유자 세액공제가 있다. 이때 세액공제 합계액은 1번과 2번의 공제 합계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건 넘어갈 수 없다. 70을 한도로 한다. 그럼 연령별 세액공제 이것은 또 뭐 터울별로 외우지 말고 1, 2, 3. 그 다음에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246이에요 245예요? 그래요. 245로 돼 있어요. 246이 아니요. 밑에는. 하기야 그 정도 오래 보유했으면 이사 올 때 안 됐어요? 뭐 올 때? 245! 이사 올 때 됐잖아 이제.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 2주택 이하 기본 2주택 이하짜리들은 기본 2채 이하 사람들은 기본만 하는 거예요. 세부담은 작년도 총 세액이 얼마로 하라? 150. 그 총 세액의 기준 나와 있죠. 총 세액이란 보유과세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종부세는 총으로 다루라.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합친 것을 말한다. 그럼 거기다가 총 세액할 때 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빈 공간에다가 화살표 뽑아서 거기다 총 하나씩 그려놔. 반드시 총 그려놔요. 우리 그림 그린 거 많이 있었어요. 커피 믹스 그린 적 있었죠. 이건 총 그려놔. 총. 좀 잘 그려요. 총 좀 크게 좀. 방아쇠가 없잖아. 방아쇠가. 손잡이도 좀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때 왜 총을 그려놨을까를 자꾸 연상하라고. 총 150이다. 총 150이다. 총. 왜냐고? 총 옆에 그려놓고 31회 써놓으세요. 31회면 시험 볼 거예요. 이거 앞으로. 나올 때가 됐다니까 그 지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오래 묵다 강의 오래 묵다 보면 30일에 출제위원들이 뭔 짓을 할지 나는 예견이 가. 이미 스쳐가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무래도 나 지금 작두 탔나 봐. 작두. 그 다음에 조정지역 안에 2주택자는 총 200으로 하고 전국 세 채 이상이자는 총 몇으로 하라? 300 하겠다. 총 300.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주택이 끝났잖아. 토지 가볼까? 토지는 그 네 번째. 토지 과세 구분은 첫째 과세 구분은 토지는 두 가지로 들어간다. 첫째 무슨 합산과 무슨 합산?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 두 가지. 그다음에 납세무자는 종합합산은 얼마를 초과한자? 5억 초과한자. 별도합산은 전국 합쳐서 얼마 초과한자? 80억 초과.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할까? 이제 자동이지. 여러분들 뭐 종합합산 더해 얼마 빼? 5억 빼. 적용비율 몇 프로 곱해? 90%. 별도합산은 얼마 빼고 90%? 80억 빼고 90%. 잘한다. 이렇게 하나만 포지션만 잡아두면 쭉쭉쭉쭉쭉 나가지는 거예요. 머릿속엔 기억하지 마세요. 공부는. 이해하고 버리시라고. 나중에 찾아주고 제가 시험장에 보내는 건 제가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버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해하고 버리시라고. 나중에 제가 축축 치면 다 대답을 해. 가장 간단하게 대답은 이제 올해 되다 보면 내년 시험 때쯤 가면은 종부세 세율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 어떻게 되냐고? 자, 우리 종부세 가겠습니다. 종합합산 뭐냐? 한마디로 그죠? 재산세 우리가 종합합산은 바로 이거였죠. 세율이 이걸 들어줘. 그럼 뭐예요? 종이요. 그다음 별 하나 갖다 줘. 이거 별도합산은 이거 다 스스로 다 하는 거야. 주택은 뭐예요? 주길래 이거 전부 다 이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튀어나오게 해준다고. 그런 거니까 너무 암기 쪽으로 하지 말라고. 암기 쪽으로. 제가 좀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암기할 것은 암기 제가 나눠드려요. 1월 달쯤은 아마 암기해야 될 카드 있잖아요. 카드 좀 만드세요 하고 암기 카드를 만들어 드리는데 그거는 암기하라고 암기 카드가 아니고요. 보고 자꾸만 그냥 눈으로 익히라고. 이제 암기 카드라고 안 쓸 거예요. 익힘 카드라고 할 거예요. 자꾸 외우려고 들더라고.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도표의 흐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흐름 그 칠판에 판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세법 체계도가 올해 출간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칼라로 쫙 해서 아름답게 써서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공부만. 이건 내 어떤 분아이가 막 찍어 쌓고 그래놓고 찍어서 핸드폰을 안 보고 그림만 딴 그림 보고 있고. 왜 찍어라 그걸 왜 찍어라. 그래요. 그래 찍어놓고 난 그거 공부할 줄 알았어요. 이거 다 볼 줄 알았더니 그 찍어만 놓고 획 돌아가서 뭐냐면은 요즘 세일하는 뭐예요? 5리터 팍 하나 봤었고 그것만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가자. 자, 세율을 가자. 세율. 종합합산은 세율이 어떻게 될까?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 아까 우리가 종은 하나 둘 셋에서 10에서 30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종 치면 돼. 종합이다. 하나 둘 셋. 그다음 두 번째 이중과세 조정 같은 말. 세부담 상한은 역시 총 150. 됐습니까? 그다음 밑에 별도로 가자. 이제 별도 동네. 별도는 5에서 7. 5, 7이다. 있는 집이죠. 있는 집들 5, 7 잘합니다. 돌아가셔도 관 짤 때 5, 7 해줘요. 이거 있는 집은. 별도잖아.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재산세와 이중과세 조정 같은 말이고 밑줄 그으시고 세부담 상한 한도도 역시 뭐냐 총 150으로 맞춰라. 지금까지 했던 걸 바로 책으로 정리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바로 뭐냐 전체적인 전개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을 공부하고 납세 절차를 해야 할 텐데요. 이 비과세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여기 보시고 종부세는 재산세 이미 과세됐던 거 비과세될 건 다 빼버리고 감면 다 제거해 놓고 재산세 냈던 자료를 전국 더해서 합쳐서 과세하는 하나의 행정 절차에 관한 법이지 실제 이건 세법이라 하기는 좀 그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행정 절차법 같았고 왜? 있는 재산세 갖다 자료를 합쳐서 그냥 뚝딱뚝딱 세금만 만들어 가니까. 그래도 어차피 세법이니까 세법이라 해야지 뭐.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 되는 것들은 이미 재산세 쪽에서 빠졌기 때문에 종부세 쪽으로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와. 그래서 따로 종부세는 비과세 규정을 뭐로 하느냐? 별도로 세목으로 규정하지 않고 세금에 디테일하게 규정하지 않고 바로 재산세 관계법령 규정을 뭐한다? 준용하겠다. 다시 뭐하겠다? 준용. 그래서 거기에 준용의 밑줄을 그으세요. 그럼 쉽게 정리합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무슨 과세? 비과세. 재산세가 분리과세해지면 종부세에서도 뭐예요? 분리과세 따라가지고 분리과세는 빼주고 이렇게 해서 관계법을 준용한다 이 소리. 됐습니까? 잘하셨어요. 그 다음 납세 절차. 이 납세 절차도 깔끔하게 하세요. 그냥 간단해요. 납세 절차는 잘 내라는 거예요. 그럼 납세 절차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505페이지 잘 봐요. 거기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을 잘 봐. 흐름을 잘 봐요. 흐름을 거기 박스 그림.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종부세가 계산되느냐. 제일 먼저 각 소유자별로 판단해 놓고요.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산세 과세 자료를 누구한테 다 올리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올립니다. 국세청에서 올려달라면 올려줘 안 올려줘? 네가 뭔데? 직속상관이냐? 아닌데. 하지만 지자체에서 직속상관이 누구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올려라 너네들. 네? 올려줘야지 뭐.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올려야지. 지자체 할아버지가 행정안전부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아버지가요. 시도지사고요. 이런 관계예요. 레벨의 끝발들이.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올리라 그래.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은 또 옆으로 화살표 갑니다.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쳐서 전국을 뭐해서 합산해서 이제 과표를 만들어요. 주택과표, 가배것이라면 가배주택과표, 토지과표, 종합합산, 그 다음 별도합산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곱하기 뭐를 하고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한다. 화살표 내려가면 세액을 산정하라. 세액이 산정됐다는 건 뭐냐? 세율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도 하고 세액공제도 할 거 있으면 하고 한도도 다 해서 부과할 세금을 전부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국세인데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계산해놔. 그리고 이제 국세청님한테 보내줘요. 청장님 이거 국세니까요. 이 계산 끝났걸랑요. 요 세금 검토하시고 납세무자한테 고지서 보내서 걷도록 해주세요. 라고 국세청장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자료를. 그럼 국세청에서 자료 받으면 국세청은 바로 세무서장 아버님이걸랑요. 아버님한테 통보 보내놓으면 자식이나 손주들은 자기 관할구역 내 납세무자를 바로 골라내서 납세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고지징수 체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지서를 보내줬는데 헐레벌떡 세무서한테 찾아왔어요. 아, 나 그거 싫다. 나는 무슨 납부를 하겠다. 신고 납부를 하겠다고 그 밑에 세무서장 밑에 역으로 위에서 쳐 올라온 화살표 있지요. 그럼 바로 뭐냐? 신고 납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세무서장은 결정권밖에 없어요.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디가 납세지가 되는지 납세지부터 또 밑에 가겠습니다. 자, 국세의 납세지는 아까 우리가 서원에서 세무서라 그랬죠.
어디 세무서인지 잘 봐야 돼요. 지역의 토지 소지지 관계없이 세무서는 어디냐. 1.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양괄호 1번 납세무자가 개인 인간들이다. 인간들은 어디가 납세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주자는 여기서 거주자 밑줄 그으시고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거나 외국인도 한국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라고 출입국에 신고를 해놓은 사람들 이걸 다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 세법에서 거주자는 국적 기준이에요? 아니면 활동성 기준이에요? 활동.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 그럼 여러분들이야 주 활동 무대 뒤돌아볼 게 뭐 있어? 주소가 다 있고 그 경제 활동을 다 우리나라 국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비거주자는 뭐냐? 아니면 거주자 중에서 바로 뭐가 있느냐?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있겠다라고 경제활동하겠다라고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바로 뭐냐? 비자 발급 등을 할 때 바로 소재지를 적어야 돼. 무슨지? 어디에 머물겠다는 그 거소지를 정해야 돼. 그 거소지가 머물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거소지가 있는 사람도 우리는 거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인간들 중에서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가 없는 거주자는 어디로 한다? 거소지. 납세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어디로 가느냐? 법인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라. 그럼 결론을 맺어보면 어떤 상황인가? 납세지는 물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소지 또는 법인은 누구? 본점 주사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경기도 고양시 바로 뭐냐? 고양시에 주소를 둔 자가 제주도 부동산 때문에 종부세가 나온다면 여기서 주세무서 관청이 어디예요? 고향 세무서지 제주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장소를 잘 좀 정해 주세요. 그리고 세법을 공부할 때 제가 지시된 사항만 따라오셔야 돼요. 딴 거 응용하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상하게 이탈을 하더라고. 뭘 이탈하느냐? 가리킨 내용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나 또 잘못된 방식을 머릿속에 쇠뇌시켜가지고 그것을 세법에 자꾸 접근하니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인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을 가리켜준 대로 따라오라 이 말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국세는 물건지 중심으로 납세지가 아니라 뭐야?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위주다. 인간적 귀속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 어디예요? 주소지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 뇌리 속에 잘못 박힌 게 물건지 아니야 이 생각에 대한 반론이 또 생긴다고. 그러지 말고 가르쳐준 대로 지시를 따라오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요. 안 따라와도 되긴 돼. 그거 안 나오면 되거나 아니면 틀리면 내년에도 또 있으니까 시험은. 중개사는 영원히 있으니까. 그 다음 밑에 과세 기준일 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1월 1일, 6월 1일로 하라. 밑줄을 그으시고 2월 1일자로 맞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지징수 원칙이다. 12월 1일서부터 15일까지 고지징수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틀리기 쉽습니다. 재산세에서 우리가 각인이 돼 있었어요. 재산세 납기는 7월과 9월에 내는데 16일서부터 말일로 돼 있었죠. 그런 것들은. 하지만 얘는 국세의 종부세예요. 종부세는 1일서부터 15일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일서부터 15일. 16에서 왜 말일로 안 해놨냐고? 연말이잖아. 총각 세무서 직원 데이트 해야지. 크리스마스 때. 그걸로 그냥 응용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 원칙. 예외 신고납부. 자, 원칙은 고지징수 원칙이지만 예외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무슨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선택 적용이다. 1일서부터 며칠까지? 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라. 그러면 당신이 신고하면 고지서 왔던 건 어찌할 건데 이제 어쩔 건데. 고지서 왔던 것은 뭐예요? 금액 내용 따지지 말고 뭐예요? 없던 걸로 하자. 있었다 없었다 없던 걸로 해라.
근데 어떤 분은 또 그 생각할 거예요. 그럼 고지서의 금액이 100만 원 나오고요. 신고한 게 70이라면 신고 금액이 적어도 돼요? 상관없대니까 그대로 하려니까 신고한 대로. 차이 나도 무시하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차이점은 나중에 이제 잘못된 것은 누구 잘못인지 따져보고 바로 잡는 것을 경정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신고한 것까지 인정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분할납부 대상.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부세가 250 초과. 근데 종부세는 고액의 종부세 납세문자 수억도 있기 때문에 수억 내야 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연장 계속해서 6개월 해줍니다. 그럼 납부기한이 고액 납세자가 있다 보니까 250만 원을 초과한 자는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시고 또는 신고할 사람은 신고기한까지 해주시고 그 분할납부 기간은 몇 개월로 한다? 6개월로 하겠다. 다시 몇 개월이요? 6개월로 하겠다. 2월로 하겠다는 거예요. 몇 개월? 6개월. 다시 정리합시다. 재산세는 250에 2달이었죠? 재산세는 이 째째 해가지고 250만 원을 초과한 자 재산세 분할납부는 몇 달? 2달. 근데 종부세는 뭐예요? 금액이 구찌가 큰 사람이 많기 때문에 250에 미니멈을 해주더라도 최대 몇 개월? 6개월 간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날짜를 잡아볼까요? 6월이 언젠가? 자, 12월 15일까지 납기라면 6개월 연장했다면 1, 2, 3, 4, 5, 6월 달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6개월이 해당이 된다.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종부세가 전부 다 종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종부세에 관한 내용을 PPT 화면을 통해서 이제 오늘 학습 교환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했고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잡고자 바로 RTP 교환을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부세 제6주차에 들어갑니다. 그럼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의의를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보고 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 종부세는 소유자 인별로 합친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 구조는 이거 초과 누진 세율로 만자에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액의 확정은 부가주의 밑줄을 쫙 그시고 하지만 납세문자 당신이 원하신다면 무슨 주의로 선택할 수 있다? 신고주의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대상을 가겠습니다.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가 과세되는 종합과 또 재산세가 과세되는 별도 합산이 되는 것이고 단 주의사항은 분리 과세 대상은 종부세에 들어간다, 아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또한 중요하였죠.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 빼고 주택만 들어가고 건축물은 애시당초 들어갈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 기준 금액이 말이에요. 종합합산은 전국 합쳐 얼마 초과? 5억. 별도는 별난 놈이건 얼마? 80억 원이에요. 80억 원. 주택은 전국 합산 얼마다? 6억 초과 기준으로 하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바로 과세 표준을 어떻게 구할까?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다주택자들은 과표가 합친 금액의 6억 빼서 90% 적용비율 곱하시고 그 다음에 1주택자들은 6억 빼고 3억을 더 빼서 적용비율 90% 곱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과표 구할 때 합산 배제해야 될 것. 이런 사업용 주택은 합치지 마라. 그럼 합치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7가지만 다 같이 무슨 기사 시작? 임기사 노미 가문 거기까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주택 이하인 자는 5에서 27주택에서 5이 7하되 다만 조정지역 안에 2주택자나 전국 3채 이상인 자는 632로 가달라. 632.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이중과세 반드시 조정해 줘야 되고 종부세가 과세된 금액에 대한 재산세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고 1주택자도 동일하지요.
그다음에 세액공제는 여기 잘 보시고 칠판 판서를 봅니다. 다주택자는 세액공제 제도 있고 없고 1세대 1주택자만 연령에 따른 하나 둘 셋과 보유기간의 2, 4, 50%로 해주겠다. 그러나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 모두 공제의 합계는 최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70은 초과할 수 없다가 특징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부담의 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는 뭐겠어요? 총 150, 재산세, 종부세 합친 총 150이고 조정지역 안의 이주택자는요 총 200으로 맞추시고요. 3주택 이상인 자는 총 300이 됩니다. 다음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떡하나요? 토지는 종합과 별도를 구분해 봤습니다. 종합은 과표 5억 빼서 90% 곱하시고요. 별도는 80억 빼서 90을 곱하고요. 세율은 다릅니다. 종합은 바로 종철화 하나 둘 세대 가지고 1,3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5, 7 한다. 5에서 7까지가 누진 적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중에서 중복과세 당연히 조정해 줘야 되고요. 이 종합합산도 역시 재산세와 중복과세 조정하고 별도 합산도 조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칠판 한번 여기 잘 보시고요. 세액공제는 종부세에서 세액공제는 주택이나 그것도 1주택이나 공제 제도가 있지 토지에는 공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뭘 틀리냐고요? 63세인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연령 공제는 10% 해준다 그랬더니 맞아 60세 넘었잖아. 그냥 나이에다 목숨 걸어가지고 틀려버리고 있어요. 이런 세액공제는 주택 쪽이지 토지에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담의 상한은 역시 총 150, 총 150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납세 절차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주자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고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 내국법인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지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가 징수는 어떻게 될래? 납부기한이야 주택과 토지 모두 12월 1일서부터 15일 고지 징수도 역시 똑같이 날짜를 잡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적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물론 납부 방법은 토지나 주택은 한 장의 고지서로 다 가는 것이지 토지종부세, 한마디로 토지종부세, 주택종부세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종부세는 합친 한 장으로 가게 돼요. 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250 초과 몇 개월이다? 6개월. 6개월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종부세를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RTP 요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